취미로 유튜브 하는 남자 정곰입니다. 제 컴퓨터의 가격을 알아보기입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바로 올해 초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좀 노렸던 그 CPU는 i7 7700K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메인보드와 램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메인보드가 바뀌면 당연히 클럭 수가 상당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램을 구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차근차근 비자금을 쪼개서 제품을 구매하던 도중 i7 7700K를 구매를 해서 7700K가 집에 도착하고 난 순간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죠. 라이젠이라는 미친 CPU가 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오프닝 행사는 역시나 스티브 잡스가 유행처럼 만들어 놓은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대표인지 뭔지 하는 여자 분이 나오셔서 거창하게 제품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Today is a really big day for AMD, and actually it's a really big day for all PC gamers and content creators and everybody who loves high performance processors. 라이젠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출시가 된 거고 여러 가지로 절치부심해서 내놓은 회심의 제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죠. 사실 AMD에서 내놓은 CPU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심지어는 인텔과의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8대2의 점유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각하죠. 시장을 다 뺏긴 거예요. 그냥 컴퓨터 맞추면 인텔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텔은 그렇게 해서 꾸준히 발전을 해와서 뭐 여러가지 제품군을 내놓으면서 i7 7700K에 이르기 시작을 했죠. 문제는 7700K의 성능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스카이레이크보다 떨어지는 카비레이크다 라는 평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도 카비레이크에 좀 기대감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틈새 장을 잘 노려서 나온 게 라이젠 시리즈였죠. 1700, 1700X, 1800X 이렇게 나왔고 각각의 CPU들은 상당히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형으로 누구나 사서 구매해서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옥타코어를 자랑하는 16스레드를 소유하고 있는 1700부터 시작해서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1700X 버전,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성능을 가진 1800X까지 이렇게 나타내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이 100만원대 안쪽 가격으로 모두 다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1700 같은 경우에는 i7의 7700K보다도 성능이 월등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쿼드코어였던 i7 7700K는 당연히 8개의 코어를 가진 라이젠 7과 견주어서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싱글 코어 단위로만 비교해보면 7700K나 1700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레드 수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두뇌를 가진 애 4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두뇌를 가진 애들 8명이 모여서 16개의 팔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 더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대부분 다 내주게 됩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라이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얘네들이 AMD가 시장 점유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그 메인보드 제조사들도 AMD에서 슬슬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시리즈를 카테고리가 있긴 있으니까, 시장에 수요가 있긴 있으니까 카테고리는 만들어 놨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발은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그 물량을 만들어 놓진 않았을 뿐더러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그 출시도 그렇게 발빠르지는 못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미 라이젠이 출시가 되고 나서 크로스웨어 6 버전이나 그거에 그 상응하는 메인보드들을 속속들이 출시를 했었고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아수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시장에 또 이제 AMD가 한국 시장에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메인보드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이젠의 출시로 인해서 컴퓨터 부품업계도 호황을 누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한 이유로 지금 저는 제가 계획을 한 2월 초순 그때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컴퓨터를 모두 다 조립을 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브랜드 PC를 살 거야. 다 완성된 PC를 살 거야. 다 나와도 싼 거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조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 조립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뭐 주저리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품들을 구매를 했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가격을 공개를 하자면 라이젠 1700은 제가 샀을 당시에 구매 금액이 4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구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픽카드인 1080 Ti는 97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조탁 그래픽카드가 현재 93만 7천 원 정도에 구매가 되고 있는 걸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자금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현금으로 구매는 어려웠고, 따라서 할부가 되는 그 쇼핑몰을 찾다 보니까 이제 최저가 할부가 되는 쇼핑몰의 최저가는 9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매를 했는데 좀 고사양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32기가 램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32기가 램을 선택을 한 이유, 여기서 그래픽 작업을 하겠다, 영상 작업을 하겠다, 그러다 보면 메모리 양이 많이 딸릴 것이다 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램은 좀 미래를 바라보고 좀 높게 잡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23만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메인보드인 아수스 크로스에어는 39만 원에 거래를 했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9만 원에, 본체 케이스는 4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M2 SSD 2280, 어떤 순서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M2 2280 SSD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제품, 삼성에서 나온 TLC를 채용하고 있는, 뭔가 혁신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TLC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게 만들어 놓은 삼성전자 M2 SSD EVO 버전, EVO입니다. EVO 버전 그 SSD가 지금 그때 제 기억으로는 1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총 금액 230만 원에 IBM PC를 세팅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싸면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싼 가격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 두어 달 뒤 1080 Ti도 비레퍼런스 버전이 많이 퍼지고 라이젠에 대한 그 성능 테스트가 이미 끝나서 많은 이제 제조사들로 혹은 뭐 벤더 업체들로 이렇게 좀 보급이 돼서, 사실 가격대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양에 이 가격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 PC로 만나보기 전에 한 석 달은 더 먼저 제가 이제 손에 쥐어보고 만져보고 주물러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스텀 PC에 대한 그 열망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배워야 되고 전문가에게서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라이브를 보시면서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이제 PC를 구축을 하게 됐죠. 덕분에 이제 오버워치도 고화질로 즐기고 모든 게임을 끊김없는 고화질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니터 가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7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GTX 1080 Ti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G-Sync를 지원하는 모델을 구매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4K, 기왕이면 듀얼 모니터까지 그 구축을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3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모든 PC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스피커도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헤드셋 쓰고 게임할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가격은 제외됐고 이렇게 230만 원에 컴퓨터 본체만을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M2 SSD가 도착하는 즉시 다시 재조립되어서 제 세컨컴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그 컴퓨터는 아마 오버워치 아니 제가 하는 생방송의 확인용 컴퓨터가 될 것이고 방송을 관제하는 전체적인 서브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간단한 편집 작업 정도를 맡아서 해줄 정도의 어떤 P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제가 만든 PC에 대한 그 썸머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유사한 사양의 브랜드 PC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유사한 사양의 브랜드 PC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이제 1080 Ti도 비레퍼런스 버전들을 많이들 추구를 하시기 때문에 레퍼런스 버전이 탑재된 메인 PC는 아직 좀 눈에 띄지를 않아요. 많이 띄지 않고 있어서 뭐 혹자분은 1080 Ti를 장착한 모델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엔 아마 꽤나 고가의 금액을 받고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잘 PC가 완성이 되었고 이 PC로 인해서 좀 많은 컨텐츠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한 투자 대비 투자 대비 효과라고 할까요? 투자 대비 효과는 지금까지 갑 오브 갑입니다. 23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분명 작은 돈은 아니었고요. 큰 돈이라고 보신다면 제가 이 금액에 이 정도 사양의 PC를 맞췄으니 그거에 기준을 해서 다른 PC를 맞춰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컨텐츠를 즐겨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이용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반드시 클릭. 어떻게 끝내지?